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100살 넘은 어르신이 수만 명을 넘어선 나라, 국민 서너 명 중 한 명이 65을 넘긴 나라,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노인들은 부자 나라에 살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30년 된 냄비로 국을 끓이고 은퇴한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 채소 가게로 향합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작은 집, 몇 벌 안 되는 옷, 손수 가꾼 작은 화분 하나. 처음 그 나라를 찾은 한국인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 부자 나라 노인들이 왜 이렇게 아끼며 살지 하고 말이죠.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궁상이 몸에 밴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편안하게 늙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박함 뒤에는 우리보다 20회 먼저 늙어본 사회가 오랜 세월 다져온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부자 나라이면서도 국민들이 빚보다 현금과 저축을 곁에 두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꾸준히 이야기됩니다. 화려하게 쓰는 대신 조용히 지키는 태도가 삶의 방식으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대하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일본 노인들의 돈 습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대부분 한국의 정서와는 정반대라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들이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7번째 습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덕이라 믿어온 것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나라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도 나름의 문제와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만 늙어가며 돈을 대하는 그들의 몇 가지 태도만큼은 비교와 과시에 지친 우리에게, 그리고 언젠가 늙어갈 우리 모두에게 분명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하나, 작은 집에 산다. 일본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집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떠나고 부부만 남으면 넓은 집을 팔고 두 사람에게 꼭 맞는 작은 집으로 옮깁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마당이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왜일까요? 집은 클수록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넓은 집에는 난방비가 들고 세금이 붙고 쓰지도 않는 방을 청소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큰 집은 재산이 아니라 매달 돈을 삼키는 입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집은 넓고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평수가 곧 성공의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큰 집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른다고 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무조건 좁은 데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크기에 맞는 집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집이 나를 위해 있어야지 내가 집을 떠받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습관 2. 물건을 끝까지 쓴다. 일본 노인의 부엌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밥솥과 냄비가 멀쩡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그릇을 딸이 물려 쓰고 낡은 도구도 손질해가며 오래오래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물건을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오래 쓰는 물건에는 이야기가 쌓이고 자주 바꾸는 물건에는 돈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보다 수명을 봅니다. 싼 것을 여러 번 사느니 조금 비싸도 오래 쓸 것을 한 번 삽니다. 한국에서는 새 것이 좋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이 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오래 손때에 묻은 물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낡은 것을 억지로 붙들고 청승을 떨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멀쩡한 것을 유행 때문에 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절약은 싼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 3. 빚 대신 현금을 곁에 둔다. 일본의 노인 세대는 빚을 지는 것을 유난히 꺼리는 편입니다. 카드로 미래의 돈을 당겨 쓰기보다
지금 손에 있는 현금 안에서 살림을 꾸립니다. 통장에 든 저축을 조용히 지키는 것을 마음의 안전판으로 여깁니다. 왜일까요? 늙어갈수록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손해가 아니라 갚아야 할 것에 쫓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매달 갚을 것에 매여 마음 편히 늙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빚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벌 시간이 남아있지만 늙어서 진 빚은 갚을 시간도 다시 벌 힘도 없이 그저 나를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빚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라고 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모든 빚을 죄악으로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노후에 접어들수록 남의 돈으로 오늘을 꾸미기보다 내 돈으로 내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남의 돈은 언젠가 나를 쫓아오지만 내 손 안의 현금은 나를 지켜줍니다. 습관 넷.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일본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부터 자기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식과 한 집에 살기보다 따로 살며 각자의 삶을 지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남에게 기댄 노후는 편안해 보여도 사실 가장 불안한 노후이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이 흔들리면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노인만이 자식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식 농사가 곧 노후 대책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게 하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 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자식과 정을 끊고 남처럼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지 않을 때 관계가 더 오래 따뜻하게 남습니다.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끝까지 가장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습관 5. 비우며 산다. 일본에는 물건을 덜어내며 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끊고 넘치는 것을 버리고 물건에 얽매인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옷장을 줄이고 그릇을 줄이고 안 쓰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왜일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데 마음과 돈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늘어나면 집도 커져야 하고 집이 커지면 다시 돈이 듭니다. 비움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어나가는 돈줄을 막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쌓아두면 언젠가 다 쓸 때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와 창고가 짐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부유함이라고 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아끼는 물건까지 다 버리고 텅 빈 방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짓누르는 짐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손에서 놓는 만큼 마음과 지갑이 가벼워집니다. 습관 6. 적게 원한다. 일본 노인들을 보면 애초에 갖고 싶은 것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 차도, 명품도, 남들이 부러워할 무언가도 크게 탐내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산책, 이웃과의 대화,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소비의 가장 큰 동력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해서 사는 물건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더 갖고 싶다는 마음, 남보다 뒤지기 싫다는 마음이 지갑을 엽니다. 원하는 것이 줄면 쓸 일도 저절로 줄어듭니다. 한국에서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향해 끝없이 달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더 많이 갖는 법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부유함이라고 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무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남이 심어준 욕심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원해도 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의 6가지는 주로 어떻게 아끼고 지키느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쓰고 누리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늙는 일은 잘 아끼는 것만큼이나 잘 쓰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습관 7. 무조건 아끼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 노인은 그저 지독하게 아끼기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데나 안 쓰는 것이지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낌없이 씁니다. 몸에 좋은 음식과 건강을 챙기는 일, 오랜 벗을 만나는 여행, 손주와 함께하는 하루,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시간. 이런 것에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왜일까요? 참기만 하는 절약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조이기만 하면 늙어서 몸이 상하거나 마음이 허해져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모품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는 지독하게 아끼되 건강과 관계와 경험처럼 오래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에는 담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벌벌 떠는 인색함과 분별 있는 소비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커피값은 아껴도 건강검진은 미루지 않는 것, 옷은 몇 년째 그대로여도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는 기꺼이 나서는 것. 한국에서는 부자 노인은 무조건 짠돌이일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편안하게 늙는 사람들은 아낄 곳과 쓸 곳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노후에 흥청망청 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가치 없는 곳에는 한 푼도 쓰지 않되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곳에는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절약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과 아낄 곳을 아는 것입니다. 습관 8. 죽을 때까지 일한다. 일본에서는 60, 70이 넘어서도 일하는 어르신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가게를 지키고 텃밭을 가꾸고 동네에서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은퇴가 곧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이 시작되는 때라고 여깁니다. 왜일까요? 일은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 이른바 삶의 보람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쉽게 늙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게라도 계속 버는 사람은 모아둔 돈을 헐어쓰기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버팁니다. 한국에서는 은퇴하면 이제 좀 쉬어야지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쉬기만 하는 노후는 편해 보여도 빨리 시든다고 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늙어서도 돈에 쫓기며 억지로 일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몸을 움직이고 세상과 이어지는 작은 일, 하나는 끝까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는 노년은 돈도 건강도 스스로 지켜냅니다. 습관 9. 매일 걷는다. 일본 노인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걷고 자전거를 타고 매일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비싼 헬스장도 아닙니다. 아침에 신문을 사러 걷고 저녁 무렵 노을을 보며 또 걷습니다. 그저 두 다리로 꾸준히 걷습니다. 왜일까요?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으로 시간을 사지만 늙어서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그 돈을 쓸 시간도 주어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두어도 병원 침대에서 그 돈이 다 새어나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반대로 건강한 몸은 돈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금고입니다. 걷는 데는 한 푼도 들지 않지만 걷지 않아 병이 들면 큰 돈이 나갑니다. 한국에서는 돈 들여서라도 좋은 걸 먹고 좋은 데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병든 뒤에 돈을 쓰는 것보다 병들지 않게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이 100배 낫다고 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무리해서 운동선수처럼 몸을 혹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노후 보험, 바로 두 다리를 끝까지 쓰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싼 약이자 가장 비싼 재산이 매일의 걸음 속에 있습니다. 습관 10. 천천히, 꾸준히. 이것이 10번째 습관이자 앞선 9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하나의 정신입니다. 일본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집을 지키고 물건을 오래 쓰고 빚을 멀리하고 매일 걷는 그 지루한 방식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한 결과입니다. 왜일까요? 부도 건강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대박은 인생을 바꾸지 못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은 반드시 인생을 바꿉니다. 토끼는 조급해서 지고 거북이는 멈추지 않아서 이깁니다. 노후라는 긴 길에서는 빠른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한국에서는 한 방에 노후를 해결하겠다며 무리한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은 언제나 지루한 꾸준함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오늘을 다 참고 견디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눈앞의 조급함보다 멀리 보고 매일 조금씩 쌓는 사람이 결국 편안하게 늙는다는 것입니다. 부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가 아니라 한평생을 두고 완성됩니다. 클로징. 일본 노인의 돈 습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에 맞는 작은 집에 살고, 물건을 끝까지 쓰고, 빚 대신 현금을 곁에 두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넘치는 것을 비우며 살고, 적게 원하는 법을 알고 무조건 아끼지 않고 가치 있는 것에는 담대하게 쓰고, 죽을 때까지 작은 일을 놓지 않고 매일 2다리로 걷고, 마침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갑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중에 어려운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투자 비법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도 아닙니다. 전부 태도이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그 땅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부자처럼 보이기를 포기하고 진짜 편안하게 늙는 것을 선택하는 것.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법을 아는 나라. 그 태도가 그들을 조용히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은 늙어서까지 비교하고 불안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경쟁에서 내려와 편안합니다. 통장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을 동시에 얻는 것. 그것이 조용히 늙어가는 부의 진짜 보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 들여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안 쓰는 물건 하나를 오늘 비워내는 것이어도 좋고, 가까운 거리를 차 대신 걸어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큰 돈을 쓰기 전에 하루만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면 충분합니다. 10가지를 다 하려다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 하나를 골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조용히 늙어가는 부의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합니다. 하지만 지루한 길만이 우리를 확실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요란한 가난과 조용한 부유함 중에서 오늘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편안한 노후는 대단한 비밀이나 남모르는 정보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남들이 지루하다며 그만둘 때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늙어본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0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